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정두원의 시사점. 오늘부터 금요일 1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글쎄 여느 때 시정연설과 달리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야당 의원들하고도 뭐 악수하고 기립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야당 의원들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예. 그냥 냉랭하게 했는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정두원 의원께서도 당시에 그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을 때는 그때는 일어나셨어요?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올 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올 때 야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저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란 자리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박수도 많이 치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낮았는데 하여간 박수야 그건 또 별개 문제죠. 네.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박수 안 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제 470조 5천억 원이고 올해보다 이제 한 9.7% 증액됐는데 이런 규모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예산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이제 증가폭인데요. 예. 이제 굉장히 확장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되게 벼르고 있는 모양이던데, 글쎄요. 맨날 벼르지만은 또 나중에 가면 또 그냥 흐지부지 끝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봐야 돼요. 예, 왜냐면, 결국 정부 예산 줄이면은 또 거기에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게 함부로 줄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예산안 처리라든가 법정 기한 이거 두고 좀 기싸움 많이 벌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예. 법이 12월 5일 날이 이제 법정 기한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청과 못하면 정부 예산 원안으로 확장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 다음부터는 시한을 지키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법 개정 아주 잘했어요. 이전에는 항상 해넘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저 기격도 12월 31일까지 몸싸움하고 기다리고 이제 1월 1일 새벽 때야지 통과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없어졌죠. 자, 다음 주 월요일 5일입니다. 이때로 이제 여야정 협의체 예정돼 있는데 이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안착된다고 보실지 아니면 성과는 날지. 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다 국회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당 대표들 만나면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가동되고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거라고 보는데. 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끝날 겁니다. 예. 이 여야정 협의체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갑니까? 대표가 원내대표. 그러니까 각 당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거고 정책위의장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번에 경제 라인 교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이 돌았고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교체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바뀌었죠 이제. 예, 불과 한 달 전에는 사실무근이다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후임자 하마평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이 기정사실로 된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의미는 경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걸 청와대에서도 인정한 거죠. 네. 물론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좋은 면만 얘기했지만은 실은 내심 경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대로 가서는 민심이 악화되겠구나 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네. 글쎄 또 좋은 분이 또 오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혁신 성장이라든가 이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어저께는 이제 시정연설에서 계속 가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네. 장하성 실장을 교체했다는 거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설 내용 보면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공정경쟁이 혁신성장에 대한 그 단어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내년 정도 돼서도 경제가 더 악화되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슬그머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게 네. 맞고요. 그래야지 그걸 계속 고집하다가는 이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정권까지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한 달 전에 사실무근이라고 했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 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역시 촉각이 날카롭긴 날카롭네요. 그걸 근데 이제 청와대 내에서 이 뭔가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역시 그 안입된 굴뚝에 연기 나느냐 뭐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심각하다고 이제 교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두고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선글라스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선글라스요. 예,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사절 깁지는 못했죠.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최순실이 차지철 이렇게 얘기한 것도 너무 심한 게 나간 거고요. 어쨌든 역설적으로 임종석 개인은 국민적인 지지도가 아니라 인지도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로 의도적으로 행정 일반 오히려 뭐 성공한 셈도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흠집 내기로 그 핵심 복심을 갖다 건드리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네.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역효과가 났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반반이겠죠. 근데 어쨌든 세상에 좀 재밌는 게 그 소품이 중요해요. 선글라스 낀 게 그게 굉장히 사람을 자극시키거든요. 그게 뭐 명품이니 이런 거 떠나서 뭐 폼 잡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네. 그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뭐 신경에 거슬렸다 그럴까 좀 그런 거죠. 네, 확실히 언론은 소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를 딱 찝어보자고 한다 그러면 그 북한의 이선권의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발언 처음에 나왔다가 이게 또 있었느냐 사실이냐 이걸 두고 설전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조명균 장관께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뜻은 하여간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해오시지 그냥 왔냐 이런 뜻이다라고까지 해명할 정도면 그 얘기가 있었던 건데 뭐 정확한 어디냐 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없었다느니 다른 뜻이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국민적으로 좀 이게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뭐 죄졌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까지도 이거는 우리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근데 사실 북한 지금 사과를 받아내겠어요. 지금 북한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그냥 덮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어쨌든 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거죠. 예.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항의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현재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던데 뭐 이러면서 진화 같은 거 나서는 모양 같은데. 글쎄 그게 이제 덮는 모양새죠. 지금 북한에다 대고 어떻게 지금 사과 받아내겠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예, 지금 우리 처지가 그렇게 됐어요. 북한이 핵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처지가 돼버렸죠. 그렇군요. 근데 이 발언 때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조명구 장관의 그 해임 건의안을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임시키겠다고 했겠어요. 뭐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정치 공세인데 지금 여야가 이제 하나씩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게 그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하고 소위 세습 고용세습 국정조사 특위 문제가 서로 대결 구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 벌일 때 협상 카드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당협위원장을 지원했다 안 했다 이 논란으로 어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유승민 대표가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지원하겠냐 뭐 이런 말 했는데 또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원들이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당협위원장 지원했다 안 했다 여부가 왜 뉴스가 되는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바른미래당이 이제 거의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인가요? 2020년 총선 때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이제 거의 뭐 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리 이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때가 내가 다 가면은 바른미래당은 없어질 겁니다. 민주평화당도 없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남아 있는 거지만은 이미 마음들은 다 떠나 있는 거죠. 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럼 다 흡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름은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다른 형태로 가는데 네네. 어쨌든 이합 집산이 이제 총선 앞두고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야당들은 정의당 빼놓고는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수 쪽은 어떻게 재편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도로 새누리당이 되든지 뭐 그 이상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기껏 해봐야 잘해봐야 옛날 새누리당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 혹독하게 얘기했나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 속된 말로 간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한 줄로 오늘 정리를 하셨던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조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거기 친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간을 봤더니 이제 별거 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돌아간 건데 네. 사실 김병준 비대위나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가 이제 별로 힘을 못 받고 있으니까 예. 흔들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의 시사점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